2월의 세 번째 일요일을 맞이해서 산과 들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부안 농어촌 버스 터미널이 대합실은커녕 바람막이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흉물이 된 빈집을 사들여서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식자재나 조리기구가 세균에 오염됐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2월의 세 번째 일요일을 맞이해서 산과 들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눈썰매장에서는 가는 겨울이 아쉬운 개구쟁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동네 화원과 하천 둔치에는 봄 기운을 만끽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휴일 표정 이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들의 환호성이 종일 끊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안기거나 또 언니 동생의 손을 잡은 얼굴마다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가는 겨울이 아쉬운 어린이들 못지않게 함께 온 어른들도 신이 났습니다. 날씨도 좋고 방학도 끝물이라 가지고 그냥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서 그냥 둘째 아들 하나 데리고 막 나와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것도 풀리고 너무 재밌습니다. 연보랏빛 철쭉부터 노랗고 붉은 베고니아까지 산과 들은 아직 무거운 잿빛이지만 동네 꽃집은 어느새 밝고 경쾌한 봄빛으로 가득합니다. 봄이 되니까 집안도 화사하게 꾸미고 싶고 해서 딸아이하고 같이 꽃도 볼 겸 해서 나왔어요. 도심 하천의 둔치에도 종일 봄 기운을 만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이 10도를 넘어서면서 산책을 나온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바람끝은 차도 봄 기운이 느껴지고요. 진짜 봄이 그냥 살갗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2월도 열흘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가는 겨울이 아쉽고 또 오는 봄이 반가운 휴일이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부안 농어촌 버스 터미널은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인도와 도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합실은커녕 바람막이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렇듯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부안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는 부안군 농어촌 버스 터미널입니다. 인도 위에 설치한 철제 기둥에 지붕만 씌운 채 사방이 뻥 뚫려 있습니다. 대합실은커녕 바람막이 하나조차 없습니다.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몰아치면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로 비바람 내리고 막 그럴 때 눈먼 맺히고 할 때 그때가 힘들어요. 어서 집에 가고 싶은 마음 뿐이죠. 주변 상가로 몸을 피할 수도 있지만 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대부분 노년층인 승객들의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버스 기사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놀이장분들이 비 맞고 쓰겠어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좀 휴게소 같은 휴게소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 비 오면 그냥 다 그냥 비 안 맞게 어디 가게 일어나 들어가고. 30여 년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부안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인데 알아서 지정하신 상황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100%또 지금 그거를 반영하기는 지금 입장에선 그렇고. 연로한 승객들이 편히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부안군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 도심에만 빈집이 900채가 넘습니다. 전주시가 흉물이 된 빈집을 사들여서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흐지부지된 전주의 옛 도심입니다. 곳곳에 방치되는 빈집들은 마을의 흉물이 돼버렸습니다. 3분의 1은 비었을 거예요. 그냥 비워놓고 그냥 가버려. 그냥 놔두고 그냥 썩더니 말더니 그냥 가버려. 이사를 가버려. 전주시는 지난 10년간 철거비를 지원해 빈집 100채를 헐어낸 뒤 일정 기간 마을 주차장 등으로 제공하는 정비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비 예산은 한계가 있고 빈집은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현재 전주 도심에만 빈집이 900채가 넘었습니다. 전주시가 철거 위주에서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에 나섭니다. 우선 빈집을 사들인 뒤 사회적 기업 등 민간단체에 제공합니다. 민간단체는 빈집을 고치거나 새로 지어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해줍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 기간은 반영구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공유주택 쉐어하우스로서 저희가 6가구 이상을 이렇게 입주시켜서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40년 이상 임대시켜서 전주시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방향을 확정하고 사업 대상 빈집도 찾을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식중독 사고 10건 가운데 67건은 바로 대장균 같은 세균 때문에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식자재나 조리기구가 세균에 오염됐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식중독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원호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는 대형 급식소입니다. 조리기구나 식자재에 유해 세균은 없는지 살펴보는 위생 점검은 많아야 1년에 한 번입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데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대장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면서 시간과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조금 늦었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누구나 빠르고 간편하게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대장균군 검출기를 개발했습니다. 농산물이나 조리기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출기에 넣고 12시간가량 배양한 뒤 색깔 변화로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대장균에 오염된 시료는 형광색을, 대장균군은 노란색을, 균이 없을 때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증균하고 그 균을 확정하는 데까지 한 3, 4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용하는 저희들 방법은 효소 발색법을 이용하게 되면은 배양균이 증식과 동시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누구나 쉽게 다양한 시료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고 검출기 가격도 대당 50만 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신선편의 농산물에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검사 기간이 길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요. 이거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싸고 그다음에 공정 기간도 짧고 검사 방법도 편리해서 농촌진흥청은 대장균 검출 기술을 이전해 농산물 수출단지나 대규모 급식소 등에 검출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한 정 의장은 특검 수사 기간이 70일이고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특검이 황교안 대행에게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은 수락돼야 온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또 사당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헌법 개정안을 올리면 당연히 처리하겠지만 야권의 요청에 따른 직권 상정에는 부정적인 뜻을 보였습니다. 전주 시내 버스가 내일 첫 차부터 60년 만에 새롭게 바뀐 노선에 따라서 운행합니다. 기존의 122개의 전주 시내버스 노선은 34개 노선이 부분 개편되고 29개 노선이 없어지는 대신 전주 시내 9개 노선과 완주군 15개 노선이 새로 생기는 등 52%가 바뀝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합 상황실 등을 통해서 노선 개편을 안내하고 내일 하루 공무원 550명을 배치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국민의당이 대선 공약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잇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사전 조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북목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박지원, 유성엽 등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를 소지역주의로 비판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또 전주 종합경기장을 밀레니엄 파크로 조성하는 것을 놓고도 국민의당과 전라북도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대선 공약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우려됩니다. 익산시 왕곡면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올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는 2014년에 착공한 식품클러스터 1 공구를 지난해 11월에 준공한 데 이어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공구를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문화재 발굴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3공구 현장도 투자 유치와 공장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올 하반기 안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정읍 남원간 국도 건설이 다시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예상 이용 차량이 적다며 정부가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임에 따라서 정읍 남원간 국도를 당초 왕복 4차로에서 왕복 2차로로 줄여서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남원간 국도 건설은 정읍 7보에서 남원 주천까지 54km를 연결해서 동부 내륙권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인서적 부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을 돕기 위해서 정부 지원금으로 구입한 책을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 동안 전주 롯데백화점 영화관에서 영화나 공연 관람권 한 장을 내면 책을 교환해주는 도깨비 책방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에는 하루에 1,000권씩 모두 4,000권이 무료로 제공되며 관람권은 2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사용된 것만 인정됩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익산시 인화동 이마트 앞길에서 21살 김모 씨가 몰던 카렌스 차량이 길가 옆 가로등을 들이받아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수됐지만 김 씨 등 4명의 탑승객은 급히 차 밖으로 대피해서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김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97%로 나왔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등산 도중에 추락한 50대 남자가 산림청 헬기로 긴급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지난 구봉산을 오르던 58살 서모 씨가 발을 헛디디면서 산비탈을 굴러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서 씨는 소방본부 요청으로 출동한 산림청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골절상이 의심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곳에 따라서 가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내일 아침에 개겠지만 동부 내륙 지역에는 눈으로 변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서해안에서는 밤사이 바람이 더 강해지고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조업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은 모두 영상 1도에서 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다시 비 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동부 내륙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